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 여러분들이 어떤 멘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쿠쿠다스 멘탈을 생각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쿠쿠다스 멘탈입니다. 네, 멘탈이고, 그중 젊은 사람들은 멘탈이 거의 가루 수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이렇게 말하면. 아니, 저 멘탈 강한데요? 아, 붕어 형이 저 실제로 보진 않았는데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거 알면서 그거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저희가 멘탈이 가루란요. 약하단요. 약한 거 맞는데요? 근데 약한 거 맞아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회 젊은 사람들은 멘탈이 절대로 강해질래야 강해질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쓸데없는 것들에 감정 소모를 습관적으로 매일 너무나 빈번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쿠쿠라스 멘탈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온라인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감정 소모를 엄청나게 많은 게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유튜브 댓글만 봐도 알 수 있고,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알 수 있고, 네이버 댓글도 알 수 있고, 커뮤니티도 알 수 있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감정 소모의 끝판왕이에요. 감정 소모.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더 심한 것 같아. 이거 매일 하는 것 같아, 매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점심 먹을 때 하고, 일할 때도 하고, 퇴근하고 나서도 하고. 이 감정 소모를 너무 매일 습관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하다 보니까 멘탈이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저 감정 소모하는 거고 멘탈 하고 관련 있나요? 엄청나게 관련이 있습니다. 멘탈이 단단하려면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돼, 멘탈을. 평소에 내 멘탈을 관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평소에 내 멘탈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케어해줘야 되는데, 케어는 그냥 계속 스크래치 내는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자꾸 망치로 때리는데, 주변에서.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감정 소모를 어디서 많이 하냐? 어디서 많이 합니까? 뭐 커뮤니티 사이트. 어디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런 사이트. 아니면 인터넷 카페. 인터넷 카페도 커뮤니티에 포함이 되는데, 분리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네이버 기사 댓글. 그리고 인스타그램. 너무 많습니다. 뭐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네이트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튜브. 여기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너무 혹사시킵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거 다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하는 거 맞는데, 해도 너무 내 감정이입이나 내 멘탈적인 부분을 덜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 이런 걸 말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진이 빠지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으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맨날 싸워. 여기 여러분 있잖아요. 뭐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카페, 네이버 기사 댓글,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네이트판, 유튜브 중에 안 싸운 데가 없어요. 유튜브도 싸우고 있어요. 전 유튜브 댓글 가지고 이렇게 징검다리 형식으로 꼬리 물기 하면 싸우는 거 있죠. 난 지워버립니다. 예, 페이스북도 있죠. 페이스북도 뭐 인스타그램이니까
무슨 뭐 전쟁터예요. 어디 가든 전쟁터야. 안 싸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완전 무슨 파이팅 장소입니다. 완전 무슨 싸움판이 싸움판. 어디 가든 뭐 싸우려고 보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냐면 바로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들, 온라인 사이트들, SNS들 거기서 한국인들 싸우는 거, 댓글까지 싸우는 거. 자기인이 맞다, 네가 틀렸다, 내가 이겼다. 그거 가지고 맨날 첫날 싸우는 것들.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자주 봐서 헤아릴 수가 없어. 보나마나 내일 또 있겠지. 지금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온라인에서 있잖아요.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게 특정 온라인 유저하고 싸우는 겁니다. 네. 제일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싸운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소통인데요. 우리들만의 문화인데요. 근데 난 이거 문화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꼭 싸우는 게 어디 도로 한복판에서 주먹 들고 연장 들고 꼭 피수성에서 해가지고 벙 들어가면 싸워야 그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옥타곤 같은 데 가가지고 체급별로 나눠놓고 그 심판 하나 놔둬서 뭐 안바나 트라이앵글 초크 걸어야 그게 싸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싸움이야. 이건 더한 싸움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싸우는 거는 맞으면 아프다는 거 알잖아. 근데 이 온라인은 맞으면 아프다는 거 몰라.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실제로 뭐 때리고 이렇게 우리가 때리고 맞고 하잖아. 그럼 우리 상대방이 다치거나 내가 다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잖아.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아무리 100번 1000번 욕을 하고 뭘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몰라. 얼마나 내가 심각하게 데미지 줄 수 있는 데서 몰라요. 그리고 온라인 싸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적 종국적으로 뭐냐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답이 안 나오고 가지고 계속 싸운단 말이야. 꼬리 물기 하면 뭐해? 결론이 안 나오는데. 안 그래요?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야. 솔직히 말해서. 뭐 댓글은 충분히 달 수 있어. 내 의견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내 의견하고 다른 거 다른다고 막 꼬리 물기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나 그거 절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멘탈 갉아먹는 겁니다. 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안 다치는 게 아니야. 겉은 멀쩡하더라도 속이 지금 굉장히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속이 상처투성이가 되냐? 자꾸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스크래치 하거든요. 스크래치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멘탈도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멘탈이 아주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 사회에 나오면 그냥 금방 부서진다는 거야. 그래 쿠라스 멘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 특히 MZ의 Z세대들, 10대, 20대 친구들 SNS 많이 하면 댓글놀이 많이 하죠. 나 이거 결코 좋지 않다고 보거든. 맨날 싸우고 이기고. 그렇게 해서 사회 나가면 요 한 발이 먹었다고 그냥 금방 나간다면 짐 싸들고 나간단 말이야. 뭔가 내성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나이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뭔가 사회에서 견뎌야 되는 기본적인 내성이라는 거 있잖아. 뭐 욕먹고 참아야 되는 거, 억울한 거 좀 이겨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연령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럼 이게 누가 손해입니까? 사회가 손해예요? 어린 친구를 손해입니까? 무조건 어린 친구를 손해예요. 사회는 손해가 아니야. 왜냐? 본인 말고도 다른 사람 뽑으면 되거든. 본인 신입사원 하면 나갔다고 해서 신입사원 하면 나갔다고 해서 회사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잘 돌아갑니다. 신입사원 한 10명 없어도 돼. 왜냐? 거기 회사에 중추신경인 사람들, 과장, 차장, 부장급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뭐 사원도 없으면 됩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원들이 뭐 합니까?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보통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보통 보조 역할을 하죠. 밑에서 배워가면서 자장은 심부름 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 들어갔다고 해서 처음부터 너 일해봐라고 이렇게 시키는 데 없잖아요. 어차피 신입사원 나오면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서서히 적응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차면 짜잘한 것부터 업무를 맡기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신입사원 그런 사람 뭐 멘탈 약하다고 자기 바로 나갔다고 해서 그래 나가라. 배때기 풀렸나 보네. 우리 다른 사람 뽑으면 돼. 빨고. 계속 그렇게 나가봐요. 그 누구 손해입니까? 어린 친구 손해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음, 자, 온라인은, 온라인 정보나, 그러니까 온라인의 어떤 커뮤니티나 댓글에 너무 깊이 관여하게 되면, 자, 온라인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못한다. 제가 여러분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말 했냐. 온라인에서 그렇게 바보짓하고 어그로 끌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이 없다고. 쫄보들이라고. 안 봐도 쫄보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그로들이 대단한 사람이 어그로 끌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명성이 있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예초 이런 데 들어오지 않아.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아니면 딱 필요한 거면 얻어요. 근데 보면 왜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하루 왼종일 발 담가가지고 안 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뭐 자리 펴놓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일 것 같아? 무슨 대단한 사람이야? 현실은 뻔하죠, 여러분. 뭔가 되는 것도 없고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맨날 부모님만 잔소리 들어. 친구들한테 얼굴 보기도 그래. 사회 나온 날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온라인에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잘 되는 게 있으면 까고 싶고 욕하고 싶고 누가 하나 뭐 흠결 보이면 무진장 까고 싶고 그렇잖아. 지금 커뮤니티 봐봐요. 뭔가 어떻게 연예인이나 뭐 어떤 특정인을 보면 뭐 하나 나오면 불이 나게 까잖아요. 불이 나게. 과연 그렇게 까고 맨날 막 조탁하면서 이렇게 막 킥킥 하는 사람이 과연 사회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능력 있는 사람이겠냐고.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온라인 카페 같은 거는요. 그냥 여러분 정보만 취득하면 돼요. 정보만. 내가 원하는 키워드 검색해서 그 정보 나와가지고 이 정보 나왔네? 아 이렇게 됐구나. 오케이. 요것만 하기라고 그냥 발 빼면 돼요. 굳이 거기서 발을 담글 필요가 없어요. 발 담그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원하는 것만 검색하고 원하는 것만 찾아서 이거 나왔네. 그럼 바로 빼면 돼.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그걸 못해요. 한번 발을 담그면 거기에 그냥 전체적으로 다 기웃거리는 거야. 다 본단 말이야. 글 같은 거 그냥 쓸데없이 다 본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걸 본다고 해서 이걸 지식화 시킨다거나 이걸 나에게 어떤 좋은 소스로 활용하지 못해요. 잘못된 세상을 만드는 거죠. 네. 자꾸 온라인에 심취할수록 이거 그러니까 온라인에 심취할수록 오프라인의 세계와는 동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가 먹고 살려면 온라인만 해가지고는 택도 없죠. 소위 말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저야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몇 개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뭐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안 그래요? 밖에 나가 배달량을 뛰건 회사에 들어 일을 하고 공장에 가서 기계를 돌리건 간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럼 온라인에 계속 그렇게 파묻혀 있다? 돈 못 벌고 자꾸 사회랑 동떨어지고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자꾸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뭐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적당히 봐야 돼요. 적당히 정말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 보면 적당히가 없어요. 이게 그냥 무분별하게 본단 말이야. 저는 게임보다 이게 더 나쁘다 생각해요. 솔직하게 게임보다도 차라리 게임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게임이 낫다고 생각해. 차라리 게임을 해요.
근데 여기 발 담고 오래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유명인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어. 뭐냐면 카페나 온라인 같은 데 가가지고 왜 댓글이나 뭐 많이 적어가지고 왜 한 달 동안 댓글 많이 적은 사람, 글 많이 쓴 사람이니까 뭐 랭킹 올라가는 그런 거 희열 느끼는 사람. 그게 뭐가 대단해 그게. 아니 그게 뭐가 대단하는 말이야 그게. 땡겨나파 안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그거 하나 해주면 뭐 돈 준답니까? 아, 물론 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렇게 랭킹 1등까지 찍으려면 어떻게 해? 하루 왼종 죽돌이 생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기본적인 일간을 제끼고 뭐 취업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자격증도 안 따고 일도 안 나가고 계속 거기에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 것 치고 너무 좀 박하지 않나요? 하루 왼종일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냥 랭킹 1등 찍었다고 해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와중에도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힘든 와중에도 감정 소모를 안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안 하는 법을 배워야 객관적인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면 내 할 일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살아온 가십거리에 낚이거나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젊은 친구 특히 시간 낭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SNS 재밌단 말이야. 유튜브도 재밌어요. 근데 유튜브라는 것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적당히 봐야 돼. 적당히. 뭐 SNS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할 거 못 하잖아요. 해야 할 거를. 먹고 살기 힘들수록 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 내가 뭘 해야 지금 나중에 그나마 미래에서 좀 지금보다 좀 나은 생활을 하게 될지 아니면 현재 그나마 좀 덜 불행하게 살지를 파악할 수 있어. 하나 확실한 거는 절대로 온라인 같은 게 쓸데없는 어떤 게 무의미한 활동을 계속한다고 해서 내 생활이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 거야. 우리 삶은 더 궁핍해지죠. 왜냐? 일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왜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면 젊으니까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차가지고 30대, 40대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늦는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70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저희를 뭐 어떻게 먹여 살려줄 것 같습니까? 아니지. 오히려 부모님이 자식한테 좀 의존하려고 하죠. 왜냐? 우리가 얘 키우는데 대학교까지 보내고 해줄 거 다 해주고 돈 다 썼는데 어? 노후는 좀 자식한테 좀 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어?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미래 생각을 안 해. 내가 이 30대, 40대에서 어떻게 내가 좀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요. 무의미하게. 그냥 그때그때 즐기고 그때그때 쓰고. 근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기로 마음먹었으면요. 미래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미래 생각 안 하겠다는 건 그냥 죽다는 거예요. 그냥 죽자는 겁니다. 죽자는 거. 그냥 못 사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아직 젊고 아직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젊으니까 아직 그거 못 느끼는데 젊을 때 뭔가 해놔야 돼. 젊을 때 특히 중요한 게 내가 뭔가 좋은 어떤 목적 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쓸데없는 것에 낭비를 안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루 동안 하는 쓸데없는 행동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참고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네이버 뉴스를 안 봅니다. 제가 이 크롬에다가 네이버 뉴스를 막아놨어요. 안 뜨게 하려고. 네이버 하면 저 메일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이 북마크로 다 막아놔가지고 뉴스를 안 봐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붕어 형. 뉴스를 안 보는데 어떻게 저희랑 대화를 합니까? 뉴스 안 보고 대화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꼭 뉴스를 봐야 할 수 있나요? 왜냐, 난 뉴스를 거의 안 믿거든요. 왜냐, 지금 뉴스가 굉장히 뭔가 특정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다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기사로 쓴 것도 많고, 낚시성 기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기사다운 기사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보거나 머리가 아파. 여러분, 네이버 뉴스를 확인하는 것도 이 쓸데없는 감정 소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굉장히 뭔가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나요? 뭔가 빈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공간만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뭔가 어? 사이트를 만들었으니까 그때 공간을 채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기사 막 다 싸잡아서 넣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웃긴 게 아니 우리나라 뉴스에 왜 해외 기사를 자꾸 가져와? 그렇지 않나요? 여기 우리나라잖아. 대한민국이잖아.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기사만 넣어야 되잖아요. 해외 기사를 넣으려면 해외 토픽 카테고리로 넣던가. 웃긴 게 국내 기사인 줄 알고 봤더니 국내 기사가 아니야. 중국 기사예요. 사람 장난하는 거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안 그래요? 언제부턴가 그런 약간 좀 짜잘한 페이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볼 필요가 없구나. 보고 나면 감정 소비 많이 되는구나. 시간 낭비되고. 그래서 장강이 뭐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한테 쓰여지는 시간들 중에 뭐 정말 확실한 데 시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정 소모가 어디서 많이 되는지 내가 어디서 내 멘탈을 갉아먹는 것이 어딘지를 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일단 멘탈이 강하려면요 짜잘한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짜잘한데. 근데 특히 나이 어린 친구일수록 SNS에 굉장히 민감하고 저런 짜잘한 기사나 어떤 그런 가십거리 뭔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 아니면 논란거리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노출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걸 믿어버리잖아. 이게 제대로 확인의 사실인지 검증이 된 건지 아니면 내피셜인지도 모르고 솔직히 온라인 글 중에 내피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지어낸 것들 얼토당토하게 지어낸 것도 많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거를 구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버려. 그래서 실제 사회에 나오는 걸 오히려 배척을 하고 온라인에 나오는 그런 내피셜에 나온 글들만 믿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이 발생하겠죠. 밖에 튀어나온 순간. 그냥 약간의 충돌이 아니라 엄청난 충돌이 발생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멘탈이 엄청나게 깨지고 쿠쿠타스 멘탈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는 다 쓸모가 없는 거거든. 사회에 나왔을 때. 전혀 다른 거거든요. 나는 좀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검색 많이 해가지고 많이 봐가지고 난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회 나와가지고 직접 상대해보고 이래보니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거기서 멘탈은 이미 마탱이 가버린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열심히 살긴 하지만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 구체적으로 이제 좀 꼼꼼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살면서 내 시간이 있을 때 어디에 내가 쓸데없는 행동을 많이 해서 내 멘탈이나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지 이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난 1등 공신이 바로 SNS라고 생각합니다. SNS. 예. 우리가 SNS를 하면서 뭔가 얻는 게 있으면 괜찮아. 사실 SNS가 난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게 채로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어. 아니 온라인에서 유명해져봐야 뭐하냐고. 인플루언서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별로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머리 아프기만 하고 시간 쓰기만 하고 그리고 뭐 상대방이 저희 SNS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거짓부렁인지 모르잖아. SNS가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얼마든지 조작과 날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세 반갑습니다. 예.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걸 고지것대로 믿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적당히 알아야 돼. 쓸데없이 깊이 담그면 당근만큼 내 멘탈은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막 열받아하고 힘들어하고 감정 소미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방해만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내 자신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고 내가 가진 어떤 지역적인 요건과 내 능력적인 요건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나마 지금보다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나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중요한 게 있어. 그걸 파악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나의 어떤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한 능력을 스스로 길러야 됩니다. 이거는 좋은 대학교 가는 거와 돈 많이 버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멘탈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병들었다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병들었다고 얘기하죠. 왜 병들었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게 다 행복으로 생각을 해요. 눈에 보여야 그게 행복이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 시각적인 것에. 극단적으로 집착을 해. 근데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감각이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 촉각,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멘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물질은 굉장히 풍요로워 줬어요.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아파트 사는 사람도 많고.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단계에 올랐는데 사람들의 눈과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낮추지 못하잖아요. 자꾸 비교하고 나랑 더 높은 사람 비교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감정 소모하고 멘탈이 굉장히 깎아먹는단 말이에요. 자꾸 내 자신과 내 능력을 한탄하기보다 내가 내 인생에서 그릇된 생각과 아니면 너무 어떤 그런 주변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렇게 SNS에 막 댓글 남기고 싸우고 그 결론도 안 나온 거 시간 할애하고 그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한테 더 가치를 두고 열정을 가지고 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인생에서 고칠 거리가 무엇인지, 쓸데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